네, 어제 코스피 시장이 1900선 밑으로 장중에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1900선을 간신히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급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힘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외국인 매도 이 12거래일 만에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이 코스피 1900포인트 위협도 받았습니다. 먼저 수급 점검부터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장중에 1900포인트 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그나마 연기금을 앞세운 국내 기관의 매수세로 1900포인트 선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반등 시에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으로 투신권의 매수 여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점이 수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지난 2010년 이후에 코스피 지수대별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 유출입과 투신권의 일평균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코스피 대략 1800에서 1900포인트 미만에서는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1600포인트 미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 지수대에서 순매도했던 투신권 같은 경우도 1800에서 1900포인트 미만에서는 상대적으로 순매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면 코스피 1900포인트 이상에서는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투신권의 순매도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좀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코스피가 1900포인트 선 이상대의 지수대로 추가 상승할수록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투신권의 매수 여력은 약화되면서 국내 기관의 수급 개선을 지연시키는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신권의 매수 여력 약화 가능성은 일단은 연기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상쇄될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연기금은 일평균 대략 350억 원 규모의 순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왔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연기금은 코스피 1600포인트 미만의 지수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1700에서 2000포인트 미만의 지수대까지 일평균 44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2000포인트 선 이하의 지수대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연기금이 유입시켰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연기금은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 확보에 분명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매수 주체로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반기 국내 경제 완만한 성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연기금의 매수 주체로서의 역할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연기금의 순매수 지속 가능성은 그래도 높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의 투자 주체는 역시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12영업일 만에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밤사이 또 연준 총재의 또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발언도 있다 보니까 이와 겹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 매수 주체로서의 역할, 코스피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담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지속을 한다면 결국은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부는 외국인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 양적 완화와 관련된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 다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시 순매도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 역시 다소 좀 낮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은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고 예. 유로존의 재정 위기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분명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주요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코스피에 대해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시티 매크로 리스크 지수 같은 경우도 7월에 하락 전환되면서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민감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 달러와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 외국인의 매수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보다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정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 4월 이후에 다소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유럽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7월 중순 이후에 플러스 전환을 시도를 했고 이후에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보다 유럽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더 상회하는 정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은 달러와의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달러와 약세는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라든지 또 환차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코스피에 대한 순매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단기적으로 분명히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순매도를 강화할 가능성 역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수급에 대해서 그래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군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있어서 매도로 좀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